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가 준비가 됐을지 확인하기 전에 우리 황금주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희가 10월 5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 수익률 13% 정도를 찍고 나서 현재 매수 가격보다는 현재 가격이 좀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크게 이제 오를 수 있는 장이라면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주가가 반등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제가 요새 윗꼬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왔다. 그렇죠. 나오고 있다. 올라가면은 매물 압력을 받는다는 네네. 거죠. 그럼 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던 부분이나 이쪽이든지 이런 쪽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성장성 부분은 계속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최근의 전략은 볼 때는 마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르면 갔다가 때리고 또 다시 대사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눌림목 올 때 좀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않나 봅니다. 한 종목 더 보죠. 10월 12일에 한화솔루션을 주셨는데 일단 최고 수익률이 한 5% 정도 이상까지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가보다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오늘 에너지 관련 특히 원전 부분에 대한 그 이런 그 미국 그 악재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에너지 관련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추세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바로 이제 주가를 모아놓고 반등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그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단기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요 그 흐름을 볼 때 바로 이쪽이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그 지지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요. 4만 5천 원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4만 5천 원대 지지 라인을 보고 반등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물량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시각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되면 5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에서 일단 또 그 매도를 해놓고 나서 흐름을 좀 보자. 약간 맺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 홀딩으로 가되 그 정도 가격이 오면은 일단 실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황금주 이제 좀 AS를 해드렸고요. 오늘 핫 리포트를 부탁해. 과연 어떤 리포트가 올라와 있는지 보죠.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추적 실적 상향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삼성증권은 좋아서 걱정, 유진투자증권은 4분기 연속 로열티 매출 30억, 신영증권 그칠 줄 모르는 물량 효과, 흥국증권 국가대표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돼 있는데 사실 뭐 심리적으로 선택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좋아서 걱정, 그칠 줄 모르는 물량 효과 이런 상당히 끌리긴 하는데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과연 어떤 리포트를 꼽아주셨을까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하시죠. 추정 실적 상향과 4분기 연속 로열티 매출 30억입니다. 하나씩 일단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리포트 뭐부터 볼까요?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고 보는데 칩셋 미디어입니다. 최근 그 리포트를 보면 공통분모로 나타나는 게 아마 3분기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집중 그 분석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칩셋 미디어 이제 그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 유진투자증권에서 보면은 3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은 4분기에 연속적으로 로열티 쪽에 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이제 안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실적이 하향이 됐는데 물론 이제 하향 요인을 봤을 때 이제 그 인건비 상승 또는 이제 주식 보상 그 비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그럼 일시적인 효과였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락했다는 거죠. 일시적인 여기서 이제 딱 보면 리포트에 가장 위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일시적인 비용 증가. 그래서 수익성이 소폭 하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읽히네요. 3분기 실적은 이런 그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낙폭이 그 실적이 좀 줄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거를 봤을 때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로열티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데 우리가 저 준비된 그 그림을 저도 보면서 공감을 좀 했던 것이 과연 로열티가 어느 정도나? 지금 이제 요 파란 게 로열티 매출 부분이고요. 요 비중이네요. 비중? 그렇죠. 비중하고
수익성하고 이제 로열티 부분인데 오, 절반을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물론 과거보다는 이제 그 좋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 예. 최근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그 칩셋 미디어가 그 전반적으로 그 이런 그 우리가 그 인센티브라든 그 로얄티 쪽에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만큼 이제 비메모리 쪽의 기술력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부분. 좀 이따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강조하는 게 30억의 그 매출이 달성했었던 부분은 4분기 연속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 그러니까 성장성 쪽에 바로 이제 칩셋 미디어들 그 포인트를 두고 리포트를 좀 내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는 크게 힘 안 들이고 네. 기존에 내가 만드는 기술 가지고 그렇죠. 말 그대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IP, 지적 그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 정도 일단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좀 있어요. 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성장성을 볼 때 같은 그 피어 그룹, 그 동종업계 그 2022년 실적을 볼 때 네. 글로벌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할인돼 있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기준 펄을 봤을 때 아직은 이제 그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로열티 매출인가 성장성에 그 담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리포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포트 하나 받고, 다음에 하나가 추적 실적 상향이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거였거든요. 네네. 정홍식 애널리스트가 쓴 거였는데, 네. 리노공업을 이야기하는 거였군요. 정말 오래간만에 반도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추적 실적 상향이다.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럼 실적 어떤 분위기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제 타이틀에 3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 상향이잖아요. 다들 이제 안 좋게 봤어요.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에 그 매출 부분이 그 좋지 않다는 이런 그 측면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그 증가되니까 이거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게 이거 추정치보다 상향이 됐다.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에 이런 그 매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되게 이제 그 추정을 할 때 글로벌 IT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그 리포트를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3분기 그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볼 때 이제 IC 테스트 부분에 이제 그 강점이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 회사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소켓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테스트 쪽입니다. 여기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뭐 지금 여기 그 리포트로는 40%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기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도 만들고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의료 부분 기대감은 혹시 어느 쪽인지 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 쪽에 그 프로브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브 쪽이 이제 매출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고령화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그 매출 부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 그 프로브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조명한 것이 고성장이라는 것을 함축이 돼 있더라고요. 의미가 좀 있을 만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매출도 이제 뭐 30% 이상 그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 에서 과거 이제 설비 투자라면 그 장비 투자라면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이런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3분기 영업 추정치라든가 의료기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계속 상향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뭐 추정치를 한번 보죠. 저도 보니까 참 반도체 종목도 그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하는 걸 느껴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요. 뭐 21년도에도 보면은 영업이익도 우상향이고요, 매출액도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료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테스트 부분에 그 소켓 부분에 그 매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차트입니다.
차트? 요 매출 한번 더 볼까요? 네. 매출 부분도 22년도 보면은 계속 이게 이제 향후 추정치예요. 그렇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순이익 부분도. 그래서 옹기 쪽에서는 네. 그 무난하게 매출이 네.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리노공업이 그 자체 어떤 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년도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추정이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또 이제 포인트를 둔 게 차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예, 차트 한번 띄워보시죠. 네, 리노공업의 차트는 이 종목 이렇게 보세요. 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한번 쉬었네요 또. 딱 출렁거렸죠.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또 행보하잖아요. 대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팔 사람 다 팔면 주가가 자연적인 바닥이 나왔다. 예. 나 죽어도 안 팔겠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진바닥 예. 뭐 이런 얘기를 찐바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눌림목을 한 번 주고 나서 주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이후에 잘 보시면은 7월 달부터 주가가 뭐 흔들리지만은 여기를 이렇게 그 어떤 그 평행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바운딩이든 이런 부분이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리포트를 봤을 때 옹기로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고 우려 부분에서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되겠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리포트를 갖고 오게 된 그래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께서는 지금 칩셋 미디어와 리노공업 리포트를 꼼꼼히 살펴보셨을 텐데 네. 이 두 종목 중에 그래도 그 이번 주에 황금주를 과연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예,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바로 칩셋 미디어입니다. 야, 원래 칩셋 미디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연결을 그렇죠. 많이 지었었는데 예, 예. 말이죠. 그럼 그 외에 또 설명 들어보죠, 그럼. 예. 모두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 설계자산의 그 비디오 네. 코텍 부분에 이제 사업을 주력을 좀 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 비디오 코텍은 다 들어가야 돼요. 자율자동차든지 차량용 반도체 다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동영상의 그 녹화 재생하는 네. 이런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인포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비디오 코텍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네.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산업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물론 이제 이런 그 기술력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자동차 업종 뭐 테슬라도 약간 매출이 줄어들고 뭐 현대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큰 흐름을 때 성장성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제 물론 이제 3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건비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글로벌 그 IT 산업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 러시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단기 부담감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여기 이제 아래서는 게 삼성의 그 현금이 200조 빅딜. 이거는 이 기업에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요새 이제 삼성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회상의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한 번도 그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최근에 그 이런 M&A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삼성도 지금 200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M&A 부분이 로봇 쪽, 차량용 반도체 예. 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그 보고요. M&A 관련해서 충분히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그렇죠. 이런 쪽에서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자, 차트 흐름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17,500원 전에서 기준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는 18,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5,9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대현의 황금주는 바로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이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네이버 밴드 쪽에 네.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정말로 그 어떤 실전 매매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밴드에 많이 참여하면서 실전 매매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무료 방송을 내일 6시에 합니다. 그때 그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니까 바로 내일 6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와 함께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알찬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